다음 소식은 지금까지 일본 전문가 송 작가님 이야기를 들었다면 이번엔 중국 전문가 송 작가님. 그러면 중국으로 넘어가는 거죠? 네. 네. 뉴스가 나왔어요. 뇌동맥류로 수술 계획, 시진핑 건강 이상설 확산. 예,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 중국 당국의 공식 반응이 없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건강 이상설이 반중 유튜브와 매체, 트위터 등을 통해서 번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들에 따르면은 시 주석이 뇌동맥류로 입원해서 수술을 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뇌동맥류가 뇌혈관 벽에 균열이 생기고 부풀어 오르는 혈관 질환이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은 이제 그 중국에서 그 최고 지도자의 건강은 극비입니다.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어떻게 터져나왔을까? 깜짝 놀랐네. 그게 진짜. 중요한 거죠. 사실 이제 올해 67세예요. 우리 나이로 따지면. 그러니까 뭐 그 적은 나이는 아니겠지만 지금 뭐 트럼프 바이든에 비하면 쌩쌩할 나이지. 그쵸. 응? 예, 아직 뭐 이렇게 막 여기저기 고장날 나이는 좀 아니지. 근데 이 사람의 건강 이상설이 대두된 게 이게 상당히 오래됐어요. 2년 전에도 이와 같은 그 문제들이 있었거든. 그게 이제 평상시하고 걸음걸이가 다르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유럽 순방을 할 때였는데 네. 쩔뚝쩔뚝 걷는 모습이 보여지고 이제 사열을 하는데 걸음걸이가 이상했다라는 모습이 보여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마크롱하고 얘기할 때는 제대로 그 몸을 못 일으켜 갖고 일어나고 앉는데 막 의자를 짚고 일어나는 이런 모습들을 보였다 그러면서 온갖 여러 가지 질병성들이 다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시진핑은 좀 뚱뚱하니까 몸매가 저랑 비슷한 이 거미 체형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요산에 의한 통풍이다라는 설이 있었어. 그 다음에는 이제 고혈압이란 말도 있었고 디스크 얘기도 있었고 당뇨병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었어요. 근데 어떠한 검진 결과도 공식적으로 발표를 안 해줘요. 그렇겠죠. 이 사람들 건강 상태는 극비란 말이야.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중국의 그 국가기밀 2가지 중에 한 가지를 터트린 거야. 시진핑은 무학이다. 배운 게 없다. 이게 이제 첫 번째 국가기밀이고 네. 지금 여기에서 이제 뇌동맥류 나온 거는 이제 새로운 국가기밀 2가지를 두 번째 거를 이제 터트리게 되는 건데 딴 데서 먼저 때렸어.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는 한 2개월 전에 방송에 나와가지고 연설을 하는데 계속 기침을 하는 거야. 기침 때문에 네. 또. 그래서 코로나 걸린 거 아니냐? 라는 의심을 많이 받았거든. 네. 근데 더 중요한 건 시진핑이 최근 들어서 계속 오독을 해요. 연설문을 주는데 계속 한자를 잘못 읽는 거야. 허허. 그래서 이건 눈이 침침해서의 문제가 아니다. 뇌신경이나 뇌혈관 쪽에 문제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에 대한 얘기들이 쭉 있었어. 근데 이번에 이제 폭로가 된 거지. 이 폭로된 내용의 그 원료는 홍콩에 있는 어떤 한 사람 의료 전문가의 트위터예요. 이 트위터에 의거하면 이 사람 본인이 아니고 이 사람 친구가 시진핑에 관련한 뇌동맥류 치료를 오랫동안 맡고 있는 전문가라는 거야. 근데 이게 2년이 넘었다는 거지. 이런 뇌동맥류가 처음 발견된 게. 그래서 그동안은 뭐 그 간단한 약물 치료냐 어떤 뭐 초음파 치료 같은 걸로 해갖고 이게 막아왔는데 이번 거는 좀 심각한 정도라는 거야. 그래서 뭐 이제 시술을 받고 있는 게 뭐 스턴트라 그래갖고 혈관 늘리는 시술을 받을 건지 아니면 이제 거기를 뚫는 시술을 받을 건지 아니면 뭐 뇌절개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절개는 안 할 거야. 눈에 보이니까. 근데 그 시술을 하고 있는데 이게 잘못되면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 거거든. 근데 문제는 이제 이러한 내용이 원래 나오게 되면 이 사람 진짜 바로 죽는 거야. 홍콩에서 발표를 했더라도. 그렇겠죠. 근데 이 내용이 나오고 있는 거는 반 시진핑 파에서 이거를 흘리고 있다라고 봐야지만 이런 정도의 배짱 있는 기사가 나올 수 있다는 거거든. 그래서 그 반 시진핑 파로 주목받고 있는 사람이 지금 자칭린 원자바오예요. 자칭린은 현재
양회 중에 전국 정치 협상회 주석을 맡고 있는 말하자면 민간 경제 그 상공인들을 다 쥐고 있는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원자바오는 여러분들 잘 들어봐서 아실 거예요. 6대 총리예요. 그렇죠. 2003년부터 13년까지 그러니까 이전에 시진핑이 등극하기 전에 총리를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원자바오 얘기는 지난번 방송 시간에서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원자바오 아들이 이 알리바바에 투자했다가 지금 알리바바가 개 털리듯이 털리고 있어서 알리바바 주식까지 한번 빨리 정리해야 된다라고 방송을 드렸는데 그 방송을 듣고 나서 그런지 모르지만 알리바바 주식들이 지금 완전히 쭉쭉쭉쭉 빠지면서 국유화 문제가 이제 슬슬 수면에 드러나고 있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중요한 건 이 원자바오가 갖고 있던 세력들 재산들을 시진핑이 이거를 이제 거의 강탈하는 수준의 상황에 와 있는 데서 이 사람들이 이 12월 초에 공개 서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진핑 정부에 대고 공개적인 원로의 입장에서 공개적인 항의 서한을 발표를 한 거지. 그래서 우한 폐렴 관련해 갖고 이 방역 실패, 그다음에 지금 미중 무역 갈등 때문에 생긴 경제 위기, 그래서 현재 당면하고 있는 식량난과 어떤 그 경제 불안에 사회 불안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는 대책을 요구하는 공개 서한이 있었어요. 네. 원자바오가 중심이 된. 그렇죠. 그래서 이 원자바오가 중심이 된 이 서한이 발표되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지금 알리바바가 폭격을 맞은 거거든. 자, 알리바바가 폭격을 맞은 데 대한 다음 수순으로 이 의료 정보가 새 나온 게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이 있는 거예요. 한 번 치고 한 번 치고 한 번 그렇지. 치고 이걸 하고 있구나. 핑퐁을. 서로 핑퐁을 하고 있는 거지. 자, 문제는 이렇게 나온 의혹에 대한 시진핑 측의 반응인 거야. 원래 이런 게 나오면 갑자기 무슨 뭐 어디를 그 손실을 한다든지 그치, 건강한 모습을 건강한 보여야지.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뭘 해요. 네. 근데 사진이나 동영상을 다 배제한 상태에서 푸틴 대통령하고 전화 통화를 했다. 라고 하는 언론 보도 이후에 실제적으로 아무런 동선을 못 보여주고 있어. 그래서 사람들이 진짜 수술 받고 있는 거 아니야? 생명이 위독한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중국 정부의 어떤 그 중국 공산당의 본격적인 반응이 안 보인다는 거지. 여기에 이제 더 큰 그 뭐라 그러나 증거로 네. 보여지는 게 현재 시진핑이 이 자리에서 내려온 상황에서 공산당 내에 특별 비상대책반이 구성돼서 운영 중이다라고 하는 설이 있어요. 이거는 중국 내부에서 나온 설은 아니고 구원구이라고 중국에서 베이징에서 아파트 장사하다가 시진핑한테 털려갖고 도망간 사람이 있어.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미국에 가갖고 망명을 해갖고 지뉴스라 그래갖고 이 시진핑 까는 뉴스 프로그램 그 프로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 관리들한테 보호도 받아. 그래서 막 자꾸 중국 정부에서는 범죄자니까 송환하라 그러는데 나는 사우디 국적이라고 그러면서 전혀 중국 사람처럼 생겼는데 사우디 국적이라 그러면서 이 사람은 송환 안 해주고 있거든.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바이든 아들 관련한 연루설도 터트렸고, 그다음에 뭐 시진핑 가족이 뭐 해외에 4조 원 따는 돈 있다 뭐 이런 거, 하이난 항공 비리, 그다음에 뭐 판빙빙 그 실종됐을 때 뭐 판빙빙 정부설 이런 것들을 막 터트렸던 거야.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 사람 뉴스는 그 반은 거짓말 같고 반은 진짜 같고 그렇긴 하는데, 아무튼 중국 정부랑 시진핑을 까는 뉴스로만 도배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이번에 이 건강 관련된 설을 뿌리면서 현재 중국 공산당은 비상대책반이 운영 중인데 이 비상대책반에 중국 정치국 인사는 사실 다 시진핑의 측근들이에요. 자기 부하들로만 7명을 채워놨단 말이야. 이 7명의 인사들하고 시진핑의 친형 서범핑 씨가 실제로 거기에서 특별 대책반, 비상대책반의 일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만일에 이거는 시진핑의 유고를 대비해갖고
이러다 죽게 되거나 못 깨어나게 됐을 때는 지금에 있는 상무위원 중에 누군가를 밀어 올려가지고 지금의 시진핑 정권을 이어나가기 위한 준비를 이미 하고 있다라고 구원구이가 주장을 해. 이 사람 주장이라 신빙성 50%밖에 안 되지만 실제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만큼 시진핑이 많이 아프다. 이건 사실인 것 같아요. 자, 결과적으로 지금 중국은 거의 정치적으로 내전 상태에 빠져 있는 거야. 지금 중국 연루설로 해갖고 미국이 지금 트럼프가 중국을 탈탈 털라고 그래 지금 이번 선거에 관련해서.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돈 준 것도 드러났고 뭐 도미니언 기계 처음에 만든 게 북경대학교 연구소인 것도 드러났고. 그와 관련해서 이제 중국 측 서버로 투개표 정보들이 전달된 것도 드러났고 물리적 증거들이 조금씩 쌓여 있기 때문에 앞으로 미 국가정보국이 발행하게 될 이번 대선 외국 세력 개입의 중심으로 중국을 걸고 있기 때문에 중국하고는 어떠한 형태든지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 근데 사실 시진핑 입장에서는 물론 그 중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충분히 뭐 미국의 정치나 경제 관련을 지을 수 있는 사람을 심어놓는 게 맞긴 하지만 이 사람들이 내 사람은 아니라는 거야. 다 장점인 계열이나 반 시진핑 계열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지. 예, 그래서 지금 이러한 어려움들이 뭉쳐져 있는 거야. 일단 대선 책임도 시진핑이 져야 되지만 그 다음에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도 책임을 져야 되고 다시 이제 종식시켰다고 하는 코로나가 이제 중국 전역에서 다시 일어나고 있는 부분도 해결을 해야 돼서 굉장히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데 있을 때 건강설을 비롯해 갖고 실정에 관련된 부분들을 원로들이 묻고 일어나면서 여기에 이제 본격적인 내전 상황이 만들어졌다는 거야. 시진핑은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문제인 거죠. 일단은 반대 세력을 먼저 때려잡아야 되겠죠. 와, 근데 사실 그동안 그렇게 반대 세력을 축출해냈는데 아직도 굳건하게 남아있는 그렇죠. 집단이 있네요. 앞으로 네. 충성하는 척 하면서 뒤로는 와. 반대 세력과 연관돼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야. 그게 중국도 수박이 천진 건데 그러네, 문제는 그러네. 그 수박 줄기를 좌지우지하는 게 결국 돈이라는 거야. 돈. 이 경제적인 권력을 빼앗기 위해서 시진핑이 지금 하고 있는 게 일부 기업들의 부도 그리고 뭐 거대 중국 기업들이나 은행들의 부도 같은 것들이 사실상 반 시진핑 세력들이 쥐고 있던 영역이라든지 또는 그와 관련된 기업들이 지금 망하고 있는 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이제 저희가 정전 사태 관련돼서도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때 뭐 원전이 돌아가고 있는 것 같다. 라는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 사실 그쪽 지역들도 반 시진핑 세력들이 쥐고 있는 상하이방 위주의 경제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하고 고의적인 정쟁 사태하고도 연관이 있을 수 있어요. 뭐 알리바바 때려잡는 것도 비슷한 맥락일 거고 이러한 방식으로 저들의 돈줄을 쥐면서 결국은 급진적인 화폐 계획을 시도할 것 같아요. 디지털 화폐로 갑자기 확 바꿔가지고 쟤들의 돈줄을 꺾어버리는 아마 그런 개혁들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시진핑의 보관이었을 거야. 그걸 하려면 본인이 일단 건강 그러니까 상태가 괜찮아져야지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있는 상황에서 건강 문제를 들고 일어나면서 시진핑 세력을 이 기회에 조기 퇴진을 시키려고 하는 움직임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건 사실상 중국 안에서 정치적인 내전인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만일 시진핑이 건강을 회복하고 다시 복귀를 한다고 치면 집권 초기에 있었던 와. 숙청과 비슷한 다시 일어나는데. 엄청난 숙청 작업이 다시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거지. 그러면 이제 반 시진핑 세력에서는 시진핑 못 일어나게 해야 되겠는데? 못 일어나게 빌어야지 이제 절에 가서 그걸 갖다가 뭐 어떻게 세상에. 뭐 의사를 매수해 갖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닐 테니까 의사 이제 매수했다가는 의사 완전히 막 불공을 들이고 시진핑 인형 갖다가 막 이쑤시개 꽂고 우리 녹수당 하는 거랑 똑같은 걸 하고 있는 상황일 건데 어찌 됐거나 일본도 중국도 미국도 와. 이 정치적 갈등 상황 하에서 상대방 세력 완전 죽이기 오로어 나싱의 전쟁 상황이 이야. 개전됐다. 흥미진진하다. 우리는 겁난 때문에 좀 시달리긴 하지만 이것들은 얼마든지 밟아버릴 수 있다. 우리가 그래도 좀 덜 고달프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아니 그나마 우리는 깨시민들이 숫자가 많으니까. 그래. 오늘 우리나라 의병들, 우리 녹수단이 많은 게 이게 전부 다 1,000원인 거야. 대한민국의 1,000원인 거야. 그러니까 이게 정말 다행인 거예요. 왜냐면 중국은 중국 인민들 생각해봐요. 그 사람 중에 깨인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 없다니까. 없지. 없어요. 완전 없지. 없어요. 근데 우리는 깨어 있잖아요. 예. 어우, 이 깨시민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어. 그러니까 예. 여러분 지금 답답하시고 힘드시죠? 네. 저쪽 다른 나라 국민들은요 미쳐요. 네. 근데 중요한 건 본인도 그런 상황인지 모른다니까. 아니야. 요즘은 일본 애들도 자꾸 전에 없이 이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뉴스 보면서 미쳐요. 그러니까 뭐 하루키 같은 사람이 나가 얘기하고 이런 무라카미 것들이 하루키. 옛날 같으면 실리지도 않아. 무라카미 할아버지가 아니라 실리지도 않은데 그렇지. 이런 얘기들이 실린다는 것 자체가 서로 둘이서 대살 뜯어먹게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미국도 사실 이러한 트럼프 측과 반 트럼프 측의 폭로전 자체로 미국의 위상, 민주주의 위상이 얼마나 개 떨어졌습니까? 그렇죠. 중국도 지금 그 단계로 가고 있는 거고요. 우리도 사실은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우리 대통령의 지지율은 아직도 탄탄한 40% 50%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대통령을 믿고 따라주는 우리 같은 의병들이 있거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 개혁 탄탄하게 더 강하게 밀어붙이시라라고 응원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난리네요. 우리 주변국들이. 그러니까. 이게 어떤 전염병 같은 거야. 이제 글로벌 시대라서 어디에서 뭐 하나 건이 터지면 똑같이 다 터져. 네. 청정지대는 없다. 푸틴만 오래오래 하겠네요. 그냥. 아니 푸틴도 건강 이상설 제기됐잖아요. 이미 몇 개월 전에. 푸틴도 지금 공식 석상에서 없어진 지 오래돼서 네. 코로나 걸려서 죽었단 말도 있고 그래. 그러니까 푸틴이랑 통화했다는 것 자체도 이상하네. 영 믿음이 안 가는 거야. 저쪽에서도 확인해줄 수 없는 얘기들을 그냥 하는 거지 뭐. 네. 예.